그린지방이 오디오북. 그날 내 커피잔을 대신 들어준 그 손끝이 아직도 기억난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던 그 오후. 그는 내 이름을 처음 불렀다. 이수진 씨, 여기 자리 비었어요. 그냥 그 한마디가 내 일상의 흐름을 바꿔버렸다. 나는 늘 일과 공부만 하던 사람이었다. 흑수저라면 흔한 말이지만 난 진짜 그랬다. 회사 끝나면 영어학원, 주말엔 자격증 수업. 사람보단 책을 더 많이 보고 감정보단 목표에 충실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 윤재라고 있다. 그는 늘 여유로워 보였다. 옷차림, 말투, 미소. 아무리 봐도 그냥 백수 같았는데 어쩐지 자신감이 있었다. 처음엔 궁금했다. 저 사람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우린 매주 그 지역 알림 프로젝트에서 얼굴을 봤다. 그는 매번 일찍 와서 의자를 정리하고 발표 슬라이드를 준비했다. 난 그를 관찰하듯 지켜봤다. 어느 날, 마이크 케이블이 엉켜서 내가 낑낑거릴 때였다. 당황한 나는 손으로 자꾸 잡아당겼고 케이블은 더 꼬였다. 옆 테이블에 있던 자료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아, 진짜. 나는 중얼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누군가 옆에 쪼그려 앉았다. 윤재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케이블을 집어들더니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다. 손으로 당기면 안 돼요. 돌리면서 풀어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손가락이 케이블을 돌릴 때마다 매듭이 하나씩 풀렸다. 나는 그 손을 멍하니 바라봤다. 길고 가는 손가락, 손톱까지 깨끗했다. 다 풀렸어요. 그가 케이블을 건넸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은 따뜻했다. 웃고 있었다. 고마워요. 나는 얼떨결에 케이블을 받았다. 그 짧은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 사람 눈빛이, 목소리가, 손끝이 너무 부드러웠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윤재가 다가와 말했다. 이수진 씨, 다음엔 마이크 설치 제가 미리 해둘게요. 아, 괜찮아요. 제가 서툴러서. 아니에요. 제가 일찍 오니까요. 그가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위험하다. 이 사람한테 마음 주면 안 된다. 그날 이후 우린 대화가 조금씩 늘었다. 다음 주 모임 때 윤재가 커피 2잔을 들고 왔다. 이수진 씨, 커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그럼 이거 드세요. 아까 편의점에서 사왔어요. 나는 커피를 받아들었다. 컵에는 수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거 제 이름이... 아, 편의점 직원이 누구 줄 거냐고 물어서 수진 씨라고 했어요. 이상해요? 아니요. 고마워요. 나는 웃으며 커피를 마셨다. 달콤했다. 그런데 커피보다 더 달콤한 건 내 이름이 적힌 그 컵이었다. 이수진 씨, 퇴근하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드시죠? 괜찮아요. 집에 가봐야 혼자니까요. 오히려 여기가 나아요. 혼자 사세요? 네, 독립한 지 2년 됐어요. 대단하네요. 전 아직도 부모님이랑 살아요. 윤재가 웃었다. 나는 궁금해서 물었다. 윤재 씨는요? 낮엔 뭐 하세요? 맨날 여기 일찍 오시는 것 보면. 그가 잠시 멈칫했다. 저는... 낮엔 그냥 제 일 해요. 무슨 일인데요? 프리랜서 같은 거요. 대답이 애매했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어딘가 머뭇거리고 있었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자꾸 윤재를 의식하게 됐다. 모임 시작 전에 그가 오면 괜히 자세를 바로 했다. 머리를 쓸어넘겼다. 립밤을 바르기도 했다. 내가 왜 이러나 싶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윤재는 항상 나한테 웃어줬다. 이수진 씨, 오늘 발표 잘 봤어요. 이수진 씨, 헤어스타일 바꿨어요. 잘 어울려요. 이수진 씨, 오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하루를 좌우했다. 칭찬 한 번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고, 대화가 짧으면 하루 종일 찝찝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속으로 말했다. 난 연애할 시간 없어. 목표가 있잖아. 하지만 마음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서 윤재의 SNS를 찾았다. 인스타그램. 계정 이름은 단순했다. @윤재데일리. 프로필 사진은 뒷모습이었다. 카페에 앉아 창밖을 보는 모습. 외로워 보였다. 게시물은 거의 없었다. 3년 전 사진 몇 장, 그리고 텍스트 하나. 기다리는 일엔 이유가 있다. 댓글도 없고 좋아요도 몇 개 없었다. 그 이후론 아무 업데이트도 없었다. 나는 한참을 그 글을 들여다봤다. 뭘 기다리는 걸까? 궁금했다. 하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DM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혹시 내일도 그 모임 오시나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후회했다. 왜 이런 걸 보냈지? 이상한 사람 같잖아.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다. 네, 오늘도 갑니다. 커피는 수진 씨가 사요. 나는 핸드폰을 붙잡고 웃었다. 가슴이 뛰었다. 이렇게 간단한 답장 하나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밤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오늘 회의 망했어요. 부장님한테 혼났어요. 괜찮아요. 수지 씨는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보지도 않았으면서? 수진 씨 보면 알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거. 윤재 씨는 요즘 뭐해요? 전 그냥 지금이 좋아요. 무슨 뜻이에요? 수진 씨랑 이렇게 메시지 주고받는 거요. 좋아요.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좋아요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다. 저도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럼 매일 해요. 매일요? 네. 수진 씨만 괜찮다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좋아요. 매일 해요. 한 달쯤 지났을까 윤재가 먼저 제안했다. 수진 씨, 오늘 모임 끝나고 저녁 같이 먹을래요? 저녁이요? 네, 제가 맛있는 데 알아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좋아요. 우리는 모임이 끝나고 근처 작은 국밥집으로 갔다. 소박한 곳이었지만 따뜻했다. 여기 국밥 진짜 맛있어요. 제가 자주 와요. 혼자 오세요? 네, 보통은요. 주문한 국밥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튀어올랐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는데 윤재가 먼저 김치를 덜어 내 앞에 놓았다. 수진 씨, 여기 김치 맛있어요. 고마워요. 나는 웃으며 김치를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아니, 김치가 맛있었는지 윤재가 덜어준 게 좋았는지 모르겠다. 수진 씨. 네? 물어봐도 돼요? 수진 씨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저요?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열심히 안 살면 불안해서요. 뒤처질 것 같고, 도태될 것 같고. 수진 씨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요, 만족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윤재가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수진 씨, 가끔은 쉬어도 돼요.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도 중요해요. 윤재 씨는 왜 그렇게 여유로워요? 비결이 뭐예요? 나는 웃으며 물었다. 그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씁쓸하게 웃었다. 여유가 아니에요. 그냥 내일 걱정할 게 없어서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맴돌았다. 내일 걱정할 게 없다. 무슨 뜻이었을까?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모임 끝나고 수진 씨 배고파요? 네, 그럼 같이 먹어요. 이제는 당연한 일처럼 됐다. 같이 걷고, 같이 먹고, 같이 웃었다. 어느 날 비가 왔다. 많은 우산이 없었다. 어떡하지? 나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다. 윤재가 다가왔다. 수진 씨, 우산 없어요? 네, 갑자기 비가 와서 같이 쓸래요? 그는 자기 우산을 펼쳤다. 작은 우산이었다. 둘이 쓰기엔 좁았다. 들어와요. 윤재가 말했다. 나는 그의 우산 안으로 들어갔다. 어깨가 닿았다. 심장이 뛰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렸다. 윤재의 어깨가 젖어가고 있었다. 그는 우산을 내 쪽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윤재 씨, 어깨 젖어요. 괜찮아요. 수진 씨는 안 젖게 해야죠. 나는 그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도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수진 씨, 네? 수진 씨가... 그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요. 우리는 다시 걸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떨림은 계속 남아있었다. 어느 토요일 윤재가 메시지를 보냈다. 윤재 씨, 내일 시간 있어요? 네, 왜요? 같이 영화 볼래요? 영화요? 네,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요. 나는 가슴이 뛰었다. 이거 데이트인가? 좋아요. 무슨 영화 볼래요? 수진 씨가 고르세요. 전 뭐든 좋아요. 다음 날 나는 1시간 전부터 옷을 고르고 화장을 했다.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오늘 예쁘게 보여야 하는데. 극장 앞에서 만났다. 윤재는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깔끔했다. 잘생겨 보였다. 수진 씨,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우리는 매표소로 갔는데 갑자기 윤재가 멈춰섰다. 표정이 굳었다. 윤재 씨, 수진 씨, 죄송한데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미안해요. 그는 황급히 돌아섰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무슨 일이지? 그날 밤 윤재한테서 사과 메시지가 왔다. 수진 씨, 오늘 정말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다음에 보면 돼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수진 씨.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의 목소리가 달랐다. 메시지에서도 느껴졌다. 슬픔 같은 것. 그 일을 잊고 자서 윤재가 조금 달라졌다. 메시지는 여전히 왔다. 하지만 밤 9시가 되면 갑자기 끊겼다. 수진 씨, 자요? 읽음. 수진 씨, 읽음. 수진 씨, 혹시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읽음.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없었다. 나는 불안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갑자기 이러지? 다음 날 모임에서 윤재를 봤다. 그는 웃으며 인사했다. 수진 씨, 안녕하세요? 윤재 씨, 어제 메시지 봤어요? 아, 네. 미안해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어요. 그럼 답장이라도 해주지. 정말 미안해요. 그의 얼굴을 보니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얼굴도 약간 야위었다. 윤재 씨,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뭔가 숨기고 있었다. 그로부터 2주 후, 윤재가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냈다. 수진 씨, 오늘 안 와요? 읽음. 수진 씨, 어디 아파요? 읽음. 수진 씨, 윤재 씨 걱정돼요. 읽음. 또 읽음만 떴다. 답장은 없었다. 나는 불안했다.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다. SNS도 확인했다. 마지막 접속이 3일 전이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3주가 지났다. 윤재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모임에 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 그냥 그 사람이 보고 싶었다. 어느 오후 비가 왔다. 나는 우산을 들고 모임 장소로 갔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모임이 끝났다. 역시 윤재는 오지 않았다. 나는 허탈하게 우산을 펼쳤다. 그때였다. 수진 씨. 익숙한 목소리. 나는 뒤를 돌아봤다. 윤재가 서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말랐다. 얼굴도 창백했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윤재 씨, 어디 갔었어요? 연락도 안 하고? 미안해요, 수진 씨. 잠깐 정리할 게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많이 아파 보여요. 괜찮아요. 이제 좀 괜찮아요. 그가 내 손에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오늘은 제가 살게요. 나는 컵잔을 받았다. 컵에는 수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익숙한 글씨체. 윤재 씨, 정말 괜찮아요? 네, 이제 좀 괜찮아요.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그냥 혼자 생각 좀 했어요. 무슨 생각이요? 수진 씨 생각이요. 내 심장이 멈췄다. 저요? 네. 수진 씨 많이 생각했어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저 때문에 수진 씨가 힘들까 봐요. 전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냥 윤재 씨가 보고 싶었어요. 그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따뜻함도 있었다. 수진 씨. 네? 저 수진 씨한테 할 말이 있는데 그가 입을 열었다가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다음에 말할게요. 지금 해요.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참을 서 있었다. 빗소리만 들렸다. 윤재 씨, 이제 또 사라지면 안 돼요. 안 사라져요. 약속해요. 약속할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약속과 달랐다. 뭔가 작별을 준비하는 사람 같았다. 그날 밤 윤지한테서 메시지가 왔다. 수진 씨, 오늘 만나서 좋았어요. 저도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수진 씨, 사실 나 매주 모임 가는 이유 그거 당신 때문이었어요. 네? 당신 보고 싶어서 갔어요. 매번. 윤지 씨, 무슨 말이에요? 수진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왜 작별 인사 같은 말을 해요?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서요. 윤재 씨, 뭔가 숨기고 있죠? 수진 씨, 커피는 따뜻할 때 마셔요. 식으면 마음처럼 식어요. 무슨 뜻이에요? 수진 씨, 부디 행복하세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윤재 씨, 무서워요. 왜 이런 말 해요? 잘 자요, 수진 씨. 꿈에서 만나요.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연락이 끊겼다. SNS 계정도 사라졌고 번호도 바뀌었다. 나는 한동안 허무했다. 역시 또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데 며칠 뒤 회사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 윤재의 어머니, 제목, 감사 인사드립니다. 내용은 짧았다. 윤재가 마지막까지 고맙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도 그 메시지를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 아이는 지난달 말에 떠났습니다. 숨이 멎은 줄 알았다. 내가 그날 마지막으로 받은 메시지를 다시 열어봤다. 읽지 않았던 그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수진 씨, 사실 나 매주 모임 가는 이유, 그거 당신 때문이었어요. 그가 늘 오후 3시에 전화를 받지 않던 이유, 그 시간은 병원 치료 시간이었단다. 나는 모니터를 붙잡고 울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수진 씨, 커피는 따뜻할 때 마셔요. 식으면 마음처럼 식어요. 지금도 커피잔을 손에 줄 때면 그가 미소 지으며 말하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냥 보고 싶었다고. 윤재의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다. 혹시 뵐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하셨다. 아이가 당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한번 오시겠어요? 장례식장은 이미 빈소가 정리된 뒤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작은 책 위에 흰 머리, 그런데 눈빛만은 윤재와 똑같았다. 따뜻하지만 슬픔을 숨기는 그런 눈. 수진 씨죠?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괜찮아요. 윤재가 당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는 장례식장 근처 조용한 카페로 저리를 옮겼다. 어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수진 씨, 우리 윤재가 아팠던 거 아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몰랐어요. 전혀.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애가 숨기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2년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죠. 길어야 1년 반이라고. 그런데 그 애는 치료받으면서도 매주 그 모임에 나갔어요. 제가 말렸죠. 아프면 쉬어야지.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거기 가면 살아있는 것 같아. 수진 씨 보면 내가 아픈 걸 잊어버려. 그러니까 가게 해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다. 마지막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거동도 못할 정도였는데 그 애가 어느 날 제게 부탁했어요. 엄마, 내가 못 가게 되면 수진 씨한테 연락해줘. 그리고 이것 좀 전해줘. 어머니가 건넨 건 작은 종이봉투였다. 안에는 낡은 영화 티켓 2장과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예요? 윤재가 샀던 티켓이에요. 병원 치료받고 나와서 극장 앞까지 갔었대요. 당신한테 같이 보자고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티켓은 2장 샀대요. 언젠가 용기 내서 물어볼 거라면서요. 나는 티켓을 들여다봤다. 날짜는 6개월 전. 영화 제목은 가을의 추억. 나는 그날을 기억했다. 윤재가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이던 날. 편지를 펼쳤다. 손글씨가 떨려 있었다. 수진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전 이미 없겠죠. 사실 수진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막상 마주하면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처음 수진 씨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아,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안 되는데. 전 시한부였고 수진 씨는 앞날이 긴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수진 씨 옆에만 있으면 제가 아픈 것도 시간이 없다는 것도 잊혀졌어요. 그래서 자꾸 찾아갔어요. 욕심이었죠. 매번 커피 살 때마다 수진 씨 이름 적어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었어요. 이 사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싶었어요. 수진 씨, 제발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수진 씨는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너무 많잖아요.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행복하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단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가끔 커피 마실 때 저를 한 번쯤 생각해 주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수진 씨,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했어요. 윤재. 나는 편지를 읽으면서 소리 없이 울었다. 어머니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며칠 후 어머니가 다시 연락하셨다. 수진 씨, 윤재 짐 정리하는데 수진 씨가 한번 와보셨으면 해서요. 윤재가 마지막까지 있었던 병실. 이미 다른 환자가 쓰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윤재가 남긴 작은 박스 하나를 건네셨다. 이것들 수진 씨가 가져가세요. 윤재가 소중히 간직하던 거예요. 박스를 열자 익숙한 것들이 보였다. 모임에서 내가 나눠줬던 자료들, 내가 빌려준 볼펜, 심지어 내가 무심코 메모했던 포스트잇까지. 그런데 가장 아래는 작은 노트 한 권이 있었다.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수진 씨 관찰 일기.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다. 5월 3일. 오늘 수지 씨가 늦게 왔다. 머리카락이 반쯤 풀려 있었는데 왠지 더 예뻐 보였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느낀 건 오늘이 처음이다. 5월 17일. 수진 씨가 오늘 발표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끝까지 해냈다. 박수 칠 때 내가 제일 크게 쳤다. 수진 씨가 웃었다. 그 웃음 때문에 오늘 하루가 견딜만 했다. 6월 2일. 항암 치료 받고 왔다. 너무 아파서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수진 씨 생각이 나서 모임에 갔다. 역시 왔더라. 커피 사주면서 수진이라고 이름 적어달라고 했다. 점원이 여자친구세요? 물었는데 대답 못했다. 자격이 없으니까. 7월 15일. 오늘 수진 씨한테 영화 보자고 할 뻔했다. 극장 앞까지 갔는데 못했다. 티켓은 2장 샀다. 언젠가 용기 내면 물어볼 수 있을까? 아니다. 수진 씨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8월 3일. 수진 씨가 오늘 윤재 씨는 항상 여유로워 보여요 라고 했다. 웃을 수밖에 없었다. 여유가 아니라 체념이라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9월 10일. 통증이 심해져서 약을 늘렸다. 밤 9시 이후엔 정신이 흐려져서 수진 씨한테 연락 못하고 있다. 수진 씨가 메시지 보낸 거 다 읽었다. 왜 연락 없어요? 혹시 제가 뭐 잘못했나요? 미안해 수진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10월 1일. 마지막 기록. 의사가 말했다. 이제 1달 정도 남았다고. 수진 씨한테 고백할까? 아니다. 그러면 수진 씨가 힘들어할 거다. 차라리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게 낫겠다. 수진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짧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고마워요. 노트를 덮는 순간 나는 주저앉아 걸었다. 그는 매일 나를 생각했다. 매일 나를 기록했다. 그리고 혼자 사랑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는 우리가 자주 갔던 카페를 찾았다. 그 자리, 그가 늘 앉았던 자리에 앉았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바리스타가 물었다. 이름 뭐라고 적어드릴까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수진이요. 그리고 윤재도 같이 적어주세요. 네? 2잔이세요? 아니요, 1잔인데 이름을 2개 적어주세요. 바리스타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커피를 내렸다. 컵에는 수진 앤드 윤재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중얼거렸다. 윤재 씨, 이제야 같이 마시네요. 그날부터 나는 매주 그 카페를 찾았다. 항상 같은 자리, 항상 같은 주문. 수진 앤드 윤재요. 어느 날 바리스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실례지만 윤재는 누구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저를 사랑했던 사람.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같은 회사를 다녔고 여전히 그 카페를 찾았다. 어느 날 회사 후배가 소개팅을 주선했다. 수진 선배, 좋은 사람 있어요. 한번 만나보세요. 나는 거절했다. 난 아직 뭐예요? 선배, 계속 이러실 건가요? 맞는 말이었다. 윤재도 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그의 편지에 쓰여 있었다.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행복하세요. 나는 소개팅에 나갔다. 남자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대화도 잘 통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 돌아와서는 공허했다. 그날 밤 나는 윤재의 노트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리고 빈 페이지에 처음으로 글을 썼다. 10월 17일, 윤재가 떠난 지 1년이 지난 후. 윤재 씨, 오늘 소개팅 갔다 왔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당신 생각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당신도 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요. 근데 윤재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같은 사람은 다시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나를 보던 그 눈빛,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 그런 걸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당신 약속 지키려고요. 행복하라고 했으니까요. 기다려줘요, 윤재씨. 천천히 갈게요.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났다. 나는 35이 됐고 누군가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다. 성실하고 따뜻하고 나를 아꼈다. 윤재처럼 가슴을 뛰게 하지는 않았지만 편안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결혼식날 아침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혼자 그 카페를 찾았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름이요? 수진 앤드 윤재요. 오랜만에 온 나를 알아본 바리스타가 웃으며 울었다. 결혼하시나 봐요. 네, 축하드려요. 근데 윤재 씨는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제 마음속에 있어요. 평생. 커피를 마시면서 나는 중얼거렸다. 윤재 씨, 오늘 결혼해요. 화내지 마세요. 당신이 시킨 거잖아요. 행복하래잖아요.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39에 아들을 낳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났다. 남편이 웃으며 물었다. 감동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눈물엔 다른 의미도 있었다. 윤재 씨는 이런 순간을 경험 못했구나. 아이 이름을 지을 때 남편이 말했다. 당신이 지어봐.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다. 준서. 어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의미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서. 그 이름 속엔 윤재의 제자가 숨어 있었다. 항상 함께 있다는 의미. 아이가 3살이 됐을 때 처음으로 그 카페에 데려갔다. 엄마, 여기 어디야? 엄마가 예전에 자주 오던 곳이야. 앞에 한쪽 벽면에는 단골 손님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중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윤재가 웃고 있는 사진. 아마 어머니가 카페에 맡기셨나 보다. 아들이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 친구야. 아주 특별한 친구. 어떻게 특별한데? 엄마한테 커피 사주던 사람이야. 엄마 이름 적어주면서. 아들이 웃었다. 나도 나중에 커피 사줄 거야. 엄마 이름 적어줄게. 나는 아들을 안으며 웃었다. 그런데 왜인지 눈물이 났다. 어느 날 윤재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다. 수진 씨, 괜찮으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만난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수진 씨, 잘 지내셨어요? 네, 어머님.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어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다. 그래요. 윤재가 바라던 거예요. 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거 수진 씨가 가져야 할 것 같아서요. 상자 안에는 윤재의 낡은 손목시계가 들어있었다. 이게 윤재가 매일 차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차고 있었죠. 그 애가 말했어요. 엄마, 이거 나중에 수진 씨한테 줘. 시간이 지나도 날 기억해달라고 전해줘. 나는 시계를 손에 쥐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어머님, 윤재 씨 마지막에 많이 힘들었나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었죠. 근데 한 번도 후회한다는 말 안 했어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어요. 수진 씨를 만나서. 전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요. 아니에요. 수진 씨는 윤지한테 살아갈 이유를 줬어요. 아픈 와중에도 웃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는 한참을 함께 울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았을 때 나는 윤재의 손목시계를 꺼내 들여다보았다. 시계는 멈추어 있었다. 윤재가 숨을 거둔 그 시간에 이제 나도 혼자구나. 아들은 이미 대학생이 됐고 혼자 지낼만 했다. 나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됐다. 그날 밤 나는 윤재의 노트에 다시 글을 썼다. 윤재 씨, 남편이 떠났어요. 갑자기. 아무 준비도 없이. 당신 떠났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파요. 함께 산 세월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상한 건요, 윤재 씨. 이렇게 혼자 됐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당신이 제 인생에서 첫 번째 사랑이었고 가장 아팠던 이별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윤재 씨,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당신 약속 지키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아들이 결혼했고 선주가 태어났다. 작은 여자아이. 이름은 서연. 손주를 안고 있을 때 아들이 물었다. 엄마 왜 울어? 행복해서. 그런데 왜 슬퍼 보여?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행복한 순간에도 30년 전 그 사람이 떠오른다는 걸. 손주가 3살이 됐을 때 그 카페에 데려갔다. 할머니, 여기 어디야? 할머니가 아주 오래전부터 다니던 곳이야. 벽면의 사진들 중 윤재의 사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미소는 변하지 않았다. 할머니, 저분 누구야? 할머니 친구야. 어떤 친구? 할머니가 평생 기억할 친구. 윤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례식에 갔을 때 어머니의 유품 정리를 돕는 친척분이 나를 알아봤다. 혹시 수진 씨세? 네. 어머니가 이거 당신한테 주라고 하셨어요.
건네받은 건 작은 봉투였다. 안에는 어머니의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수진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전 이미 윤재 곁으로 갔을 거예요. 수진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당신이 매주 그 카페 가는 거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윤재 생각하며 커피 마시는 거 알고 있었어요. 윤재가 떠나고 나서 전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당신이 윤재를 기억해 주는 걸 알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어요. 수진 씨, 당신은 윤재가 세상에 남긴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에요. 부디 행복하세요. 그게 윤재가 그리고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고마웠어요, 수진 씨. 윤재 어머니. 나는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울었다. 나는 이제 7~5이다. 건강은 좋지 않다. 의사가 말했다.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담담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다. 드디어 만날 수 있구나. 마지막으로 그 카페를 찾았다. 이제는 다른 주인이 운영하지만 벽면의 사진들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윤지의 사진도 그 자리에. 커피 한 잔 주세요. 젊은 바리스타가 물었다. 이름이요? 수지인이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윤재도 같이 적어주세요. 네? 2분이세요? 아니요, 1분이에요. 근데 둘이서 마시는 거예요. 바리스타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었지만 컵에 수진 앤 윤재라고 적어졌다. 나는 그 자리, 윤재가 늘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았다. 50년 전 그날처럼.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커피는 따뜻할 때 마셔요. 식으면 마음처럼 식어요. 윤재 씨,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곧 갈게요. 기다렸죠? 미안해요. 너무 오래 걸렸죠?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50년 전 그날처럼.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옆에 있다. 할머니, 아파? 손주 서연이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하나도 안 아파. 사실은 아팠다. 하지만 이상하게 평온했다. 이제 곧이구나. 밤이 되자 가족들이 잠시 나갔다. 나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 폴더를 열었다. 거기에는 그날 모임에서 단체로 찍었던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구석에 윤재가 서 있었다.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윤재 씨, 보고 싶었어요.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병실 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다. 따뜻해졌다. 수진 씨,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익숙한 목소리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가 서 있었다. 5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젊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윤재 씨,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 윤재 씨예요? 그가 다가왔다. 오래 기다렸어요, 수진 씨. 환상인가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드디어 만났네요.
그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것처럼. 윤지 씨, 미안해요. 너무 오래 걸렸죠. 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기다리는 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수진 씨가 행복한 거 보면서 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볼 수 있었어요? 나를? 네, 항상 봤어요. 결혼하는 것도, 아이 낳는 것도, 손주 안는 것도 다 봤어요. 그래서 전 행복했어요. 눈물이 흘렀다. 윤재 씨, 나 말이에요. 평생 당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 낳아도 항상 당신 생각났어요. 알아요. 커피 마실 때마다 저 생각한 거 다 알아요. 그가 웃었다. 고마웠어요, 수진 씨. 나도 고마웠어요. 당신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저도요. 수진 씨 때문에 행복하게 떠날 수 있었어요. 이제 같이 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번엔 끝까지 함께요. 윤재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뭐든지요. 진짜 나를 사랑했어요? 그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매 순간 사랑했어요, 수진 씨.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원히. 나도요, 윤재 씨.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평생. 그가 미소 지었다. 알아요. 그거 아세요? 커피잔에 이름 적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사랑해요, 수진 씨. 나도 커피 마실 때마다 대답했어요. 나도 사랑해요, 윤재 씨. 라고. 우리는 함께 웃었다. 50년 만에 나누는 첫 번째 고백이었다. 이제 갈까요? 그가 손을 내밀었다. 어디로요? 우리만의 장소로. 영원히 커피 마실 수 있는 곳으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몸이 가벼워졌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윤재 씨, 네? 이번엔 제가 커피 살게요. 그가 웃었다. 좋아요. 그럼 저는 수진 씨 이름 적어줄게요. 영원히. 우리는 함께 걸어갔다. 빛이 쏟아지는 길을 따라. 그리고 저 멀리 작은 카페가 보였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수진 앤 윤재의 커피숍.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어머니가 평온하게 숨을 거둔 것을 발견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윤재의 낡은 시계와 노트가 놓여 있었다. 아들은 노트를 펼쳤다. 어머니가 평생 써온 일기였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재 씨와의 약속. 당신이 떠난 후 매년 당신 생각을 기록합니다. 평생 당신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 아들은 페이지를 넘겼다. 50년 동안의 기록이 빼곡했다. 27세, 첫 번째 기록. 윤재 씨, 1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오늘도 커피숍에 가서 당신 이름 적어달라고 했어요. 바리스타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하지만 집에 와서 울었어요. 35세, 결혼하던 해. 윤재 씨, 오늘 결혼했어요. 드레스 입고 혼자 그 카페에 갔어요. 당신한테 인사하고 싶어서요. 윤재 씨 행복할게요. 약속 지킬게요. 그렇게 말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당신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39세, 아이를 낳고. 윤재 씨,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은 준서예요. 당신 제 자라 들어가요. 당신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의미예요. 아들을 안고 울었어요. 당신도 이런 기쁨을 느꼈으면 좋았을 텐데. 50세. 남편이 떠나고. 윤재 씨, 남편이 떠났어요. 슬퍼요. 하지만 당신 떠났을 때만큼은 아니에요. 이상한가요? 평생을 함께 산 사람보다 1년도 함께하지 못한 당신이 더 그리워요. 왜 그럴까요? 60세. 손주를 안고. 윤재 씨, 손주가 생겼어요. 작은 여자아이예요. 이 아이를 안고 그 카페에 갔어요. 벽에 당신 사진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30년이 넘었는데도. 손주한테 말해줬어요. 저분은 할머니가 평생 사랑한 사람이야. 라고. 70세. 윤재 어머니가 떠나고. 윤재 씨, 어머님이 당신 곁으로 가셨어요. 이제 당신 만날 수 있겠네요. 부럽기도 해요. 저도 곧 갈게요. 기다려주세요. 75세. 마지막 기록. 윤재 씨, 이제 정말 곧 만날 것 같아요. 의사가 말했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설레요. 50년을 기다렸어요. 당신 약속 지키면서 살았어요. 사랑했고, 결혼했고, 아이 낳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윤재 씨, 솔직히 말할게요. 그 모든 행복 속에서도 당신이 제일 그리웠어요. 매일 커피 마실 때마다, 매번 이름 적을 때마다 당신 생각했어요. 이제 만나면 물어볼게요. 윤재 씨, 진짜 저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저도 말해줄게요.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평생. 조금만 기다려요, 윤재 씨. 이제 정말 곧 갈게요. 그때 다시 커피 한 잔 해요. 이번엔 제가 살게요. 그리고 이번엔 영원히 함께 있어요. 사랑해요, 윤재 씨. 수진.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했고 윤재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은 노트를 덮고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윤재는 어머니 인생에서 특별한 의미였다. 첫사랑이자 가장 순수한 사랑이자 평생 간직한 그리움. 아들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영화 티켓 2장을 발견했다. 50년 전 날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티켓. 그리고 그 옆에는 윤재의 손목시계가 놓여 있었다. 시계는 멈춰 있었다. 윤재가 숨을 거둔 그 시간에. 아들은 어머니는 평생 윤재를 기다렸고 마침내 만났다는 것을 이해했다. 3개월 후 아들은 그 카페를 찾았다. 어머니가 평생 다니던 그곳. 카페 주인에게 말했다. 저기요, 벽에 있는 저 사진들 말이에요. 제 어머니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그날 아들은 어머니와 윤재의 이야기를 카페 주인에게 들려줬다. 50년 동안의 사랑 이야기를. 주인은 감동해서 제안했다. 그 이야기 카페에 남겨도 될까요?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카페 한쪽 벽에 작은 액자가 생겼다. 윤재와 수진의 사진 2장이 나란히 걸렸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재, 수진. 이곳에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 그는 1년을 살면서 평생의 사랑을 남겼고, 그녀는 75년을 살면서 1년의 사랑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커피잔에 이름을 적으며 사랑을 속삭였고 50년이 지나 영원 속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커피는 따뜻할 때 마셔요. 식으면 마음처럼 식어요.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이 카페를 찾는 모든 분들께, 부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지금 말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후로 그 카페는 작은 명소가 됐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컵에 적어달라고 했다. 그리고 가끔 봄비 내리는 날이면 사람들은 말했다. 오늘따라 이 카페에 따뜻한 기운이 도는 것 같아. 아마도 그건 저 하늘 어딘가에서 윤재와 수진이 함께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짓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늘 어딘가. 작은 카페. 윤재와 수진이 마주 앉아 있다. 둘 다 젊은 모습이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2잔. 2잔 모두에 수진엔 윤재라고 적혀 있다. 수진 씨,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미안해요. 당신 약속 지키느라 오래 걸렸어요. 괜찮아요. 기다리는 시간도 행복했어요. 수진 씨가 행복한 거 보면서 전 충분히 만족했어요. 윤재 씨. 네?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죠? 윤재가 수진의 손을 잡는다. 네. 이번엔 영원히.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웃는다. 창밖에는 영원한 봄날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저 아래 지상의 그 카페까지 닿는다.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평생을, 아니, 영원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듯 두 사람은 오늘도 함께 커피를 마신다.